방식 이거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딱 그죠? 이거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이 몇 개냐면 자, 전개한다는 것은 여기 두 개 중에 한 개랑 여기 세 개 중에 한 개, 여기 네 개 중에 한 개가 만날 때마다 하나의 항이 생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1과 4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1과 4는 쓰면 안 돼. 그럼 여기는 어떤 수를 못 써? 0도 오면 안 되고 1도 오면 안 되고 4도 오면 안 돼. 1과 4는 쓰면 안 되는데 세 자리 수니까 여기는 0도 못 오잖아. 그래서 10개 중에 요 3개를 못 쓰니까 7 곱하기. 세 수를 모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곱해간다. 그지? 참고 맞지? 그럼 여기는 무슨 수를 못 써? 둘째 자리는 1과 4만 못 쓰는 거야. 0은 써도 되잖아. 그래서 8가지, 마지막에도 8가지. 맞지? 그다음 13번. 그림은 정육면체에서 임의의 세 꼭지점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모두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자, 요점을 택하면 직각 이등변이 돼야 안 돼? 색변 길이가 다 다르잖아. 직각은 맞지? 이건 직각 이등변 아니지? 아, 아니네, 이거는. 그럼 직각 이등변이 되는 거는 요런 거 말고는 안 생기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정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이 아니야, 그지? 하면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인사해. 네. 시작.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직각 이등변 아니다, 그지? 그러면 직각 이등변은 요 정사각형 안에 요렇게 하면 여기 한 개 생겼고 여기 한 개 생겨. 또 똑같은 정사각형 안에 요렇게 하면 여기도 한 개가 생겼고 여기도 한 개가 생겨. 나머지는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때가 없네. 각 면마다 이런 거야. 각 면마다 몇 개? 4개씩이 만들어요. 4개씩. 그런 면이 6개 있잖아. 그래서 6, 4, 24다. 이렇게. 그래, 914.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은 3 곱하기 여기 6개. 자, 요거 제곱을 전개하면 안에 항이 몇 개가 만들어져? 2차니까 3개, 3개, 9개. 그 전체는 15개 항이 만들어져. 선생님 맞나? 자, 이거를 봐라. 먼저 보고 와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풀든 못 풀든. 틀려도 괜찮아요. 항상 먼저 풀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문화관에는 그림과 같이 10개의 문이 있다. A, B 두 문은 입장만 가능. 이런 이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나머지 8개의 문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지? 어느 한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을 통해 나가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A1로는 들어오는 것밖에 못하지. 그럼 들어왔다. 나가는 구멍은 몇 개 있어?
8개. 그럼 B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 나가는 문은 몇 개? 그건 7개인데 그런 문이 몇 개 있다고? 8개 있다. 16번 1부터 9의 서로 다른 두 원수 A, B에 대해서 두 수의 합이 홀수인 순서상의 개수는 F. 상황이 많아. 먼저 풀지 말고 보고 있어요. 풀을 할 때 풀고. 지금은 하는 거 보고 있어요. A 더하기 B가 홀수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요. A 더하기 B가 홀수예요. A하고 B를 더하면 홀수예요. 그럼 이게 홀수가 되는 방법은 A를 홀수, B를 짝수, 또는 A를 짝수, B를 홀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홀수가 여기 몇 개 있어? 홀수가 5개 있고 짝수가 4개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뽑는 방법은 홀수는 5개 중에 1개를 뽑기 때문에 5, 짝수는 4. 왜 해야 돼 이걸? 곱해줘야 돼. 요것도 뽑고 요것도 뽑아야지. 또는 이쪽에 짝수 홀수는 이제 그냥 순서만 바뀌는 거지. 해서 20개, 20개 해서 총 40개. 자, 917 절대적만데 917. 그리고 답은 9. 답도 외워. 자, 1, 2, 3, 4 4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여 4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그럼 그 정수를 차례대로 첫 번째 수를 A1, A2, A3, A4에서 이렇게 4자리 정수를 만든다. 조건이 뭐냐면 AI는 I가 아니다는 조건도 있어. AI는 I가 아니다. A1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다. 여긴 1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2, 3, 4는 와도 되는데 여긴 1은 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여기는 2가 요 자리는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버릴게. 문제를 더 이해하기 쉽게. 요 1, 2, 3, 4가 있어. 그 밑에 1 밑에는 뭐가 못 온다고? 1이 못 온다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올 수 있는. 2 밑에는 뭐가 못 와? 2가 못 오는 거지. 그럼 여기는 1이 올 수 있지. 2는 못 온다. 3도 올 수 있겠네. 4도 올 수 있겠네. 맞지? 이제 3 다음에는 여기는 2는 못 온다 있지. 두 번째는. 그럼 1은 올 수 있겠네. 2는 못 오지. 3은 벌써 써먹었지. 그럼 4밖에 못 오고. 자, 4 옆에는 여기는 1은 올 수 있겠네. 2는 못 와. 3은 올 수 있고 4는 여기 써먹었고. 1은 여기까지. 여기 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봐. 2, 1을 썼다는 말이지. 요 말 뜻이. 1, 2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건 3, 4다. 3, 4. 그럼 3, 4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3 밑에 3이 오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건 4, 3이 된다. 요렇게 해서 2, 1, 4, 3. 요게 한 가지. 자, 2, 3을 썼기 때문에 1, 4가 남아있지. 1, 4 했으면 안 되겠지? 그럼 4 밑에 4가 와버립니다. 그럼 그 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4, 1 하나밖에 없다. 2, 4를 써서 그럼 1, 3이 남아있지. 1, 3. 3, 1은 안 된다. 그지? 3 밑에 3을 쓰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1, 3을 쓰는 거예요. 현재 세 가지 나왔네. 그 다음에 3, 1을 썼어. 그럼 남아있는 수는 2, 4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4, 2밖에 안 되겠네. 2, 4를 해버리면 4 밑에 4가 와버립니다. 4를 써서 3, 4를 썼어. 그럼 1, 2가 남았지. 1, 2는 1, 2를 써도 되고 2, 1을 써도 됩니다. 자기 밑에 자기하고 똑같은 수만 안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4, 1을 썼네. 그럼 2, 3이 남았지. 그럼 2, 3밖에 안 돼. 3, 2는 안 되고, 그지? 그 다음 4, 3을 쓰면 1, 2가 남았네. 그럼 1, 2도 될 거고, 2, 1도 되겠네. 그래서 가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해서 되는 거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답을 꼭 외워놔, 요거는. 4개가 있어, 4개가. 4개가 있는데, 그 밑에 자기하고 똑같은 숫자가 오지 않는, 그런 거는 이렇게 9가지. 여기 4개가 되면 몇 개? 9개. 그럼 2개나 3개일 때는요, 그거는 숫자가 없을 때 금방 찾으면 되거든요. 금방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4개만 되더라도 벌써 찾는 게 많아지지. 자, 5개는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고 좀 좋아. 44개. 이건 많으니까 더 하기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야 돼. 자, 요거는 외워두면 좋고. 그래서 5개를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44가지. 4개일 때는 9가지. 그럼 5개도 시간 날 때 한번 해보면 되지.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겠지. 됐지? 자, 요거는 917번을 조금 응용해 놓은 거예요. 5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에 5장의 답안지를 고르게 섞었다. 답안지를 골고루 섞은 거야, 고르게. 임의로 답안지를 한 장씩 뽑을 때, 한 명의 학생만 자신의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뽑았다.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겠지? 자기가 잡은 답안지는 자기 이름하고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총 5명이 있으니까 그 5명을 A, B, C, D, E라고 하죠. A, B, C, D, E라고 하면, 자, 이 중에 자기 답안지를 갖는 사람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요렇게 자기 답안지를 탁 잡았어요. 자, 나머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죠. B. 이 사람은 예를 들면 C. 이 사람은 D. 이 사람은 A.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답안지잖아요. 요 사람만 자기 거를 잡아요. 그럼 요 빨간 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그게 조금 전에 했던 9가지랍니다. 이해되나? 그럼 E가 자기 답안지를 잡을 때 나머지 사람이 답안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수가 9가지. 이해됐지?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이렇게.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라. 그럼 편하게 쓸 수 있어. 자, 919.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인수는 총 27개. 자, 이 중에서 다음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인수의 개수는 1 바로 다음에는 3이 와야 돼. 2 바로 다음에는 1 또는 3이 와야 돼. 3 바로 다음에는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자, 그래서 세 개를 세 자리 자인수를 만들어. 그럼 제일 첫 번째 오는 수는 제한이 없지. 제일 첫 번째 오는 수는 제한이 없어.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제일 첫 번째 수는. 뭐 다음 수가 아니니까, 그지? 이제 첫 번째 수 결정했지. 이제 두 번째 수는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는 3밖에 못 하는 거야. 1이기 때문에. 1 다음에는 3만 올 수 있다. 여기를 다른 수를 못 써. 자, 2 다음에는 1이 오거나 3이 온다. 2 다음에는 1이 오거나 3이 온다. 그럼 3 다음에는 뭐가 돼? 1, 2, 3이 다 올 수 있는 거야. 1, 2, 3이. 두 번째 수를 결정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 자, 두 번째 수가 3이야. 그럼 세 번째 수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1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수는 3밖에 못 오는 거야. 3이 왔으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자,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밖에 못 오는 거야.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수는 1이 오거나 3이 옵니다. 3 다음이니까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세 자릿수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럼 몇 개야? 3개, 5, 6, 9, 13개네.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총 13가지가 만들었어요. 13가지. 근데 만약에 4자릿수를 만들었어요. 4자릿수를. 그럼 3자릿수까지는 벌써 만들어졌지. 이제 막 4자릿수를 또 다 쓰지 말고 몇 개인가 개수만 찾으면 돼. 그러면 1 다음에는 몇 개고? 한 개밖에 못 오잖아. 요거 다음에. 답은 이게 답이다. 참고로 이제 4자리까지 어떻게 찾는가 보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오는 수는 무조건 3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요게 4개지, 4개. 요게 4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4개가 만들어집니다. 4개. 그 다음에 2 다음에는 1, 3 2개가 오겠지. 2 다음에. 그럼 2가 3개가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6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숫자는 다 3이네. 3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그지? 이 6개는 다 1, 2, 3, 3개씩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그 18개. 그래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개수는 28개. 자, 요런 원리로 보면, 여기 또 봐. 세 번째 걸 다 쓸 필요 없지, 사실은. 여기서 바로 찾으면 돼. 세 번째 수는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수를 찾을 때도 역시, 아까 네 번째 수를 찾으려면 세 번째 수까지 찾아놔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수 찾는다. 근데 세 번째 수 요까지만 찾기 위해서는 1이 지금 2개 있잖아. 그래서 2개가 생겨. 그 다음에 2가 한 개밖에 없네. 그럼 2 때문에 또 2개가 더 생겨요. 그 다음 3이 하나, 둘, 3개지. 그래서 3, 3, 9, 9개가 생겨. 그래서 요걸 더했더니 13개다. 개수만 구하면 이렇게 돼. 됐지? 920.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는 거야. 곱이 짝수인 경우. 몇 개를 곱해? 숫자가 3개가 곱해질 거예요. 3개가 곱해지는데 이 곱한 결과가 짝수야. 자, 곱을 생각할 때는 곱은 항상 짝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야 돼. 곱은. 왜 그러냐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짝수는 이 3개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짝수가 되면 무조건 곱하면 짝수가 돼. 이해되나? 곱이 짝수는 언제 짝수가 되느냐면 3개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짝수가 되면 곱하면 짝수야. 그래서 곱이 짝수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한 개가 짝수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적어도 한 개가 짝수이다. 그럼 적어도일 때는 우리 바로 풀면 안 된다 했지. 항상 전체에서 아닌 거를 빼줘야 돼. 그래서 전체 경우는 뭐고? 666이니까 6의 3승가지가 만들어져요. 전체는 6의 3승가지가 만들어지는데 뭘 빼느냐면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가 아닌 거는 뭐야? 모두 홀수인 경우잖아. 모두 홀수는 홀수의 경우가 3개, 3개, 3가지 있잖아. 그래서 3의 3승 이렇게 빼주는 거야.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 그래서 짝수를 다루기는 복잡하다. 그래서 항상 곱은 홀수를 다루는 거야. 곱은. 그럼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홀수가 되느냐면 모두 홀수일 때만 홀수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딱 그거 말고는 없어. 모두 홀수일 때만 홀수다. 요것만 잘 이해하고. 곱은 항상 짝수를 다루는 게 아니고 홀수를 다룬다는 거 잘 기억하고. 21번. 세 자리 자인수 중에서 이것과 같이 숫자 1이 적어도 하나, 또 적어도 이런 말이야. 무조건 적어도 하면 1이 하나 들어가 있는 수, 1이 2개 들어가 있는 수, 1이 3개 이렇게 경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세 자리 자인수가 총 몇 개인가를 알아보자. 세 자리 자인수 100부터 999까지.
어제 했지?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찾아냈노? 999에서 뭘 빼라고 했어? 99를 빼야 돼. 100을 빼면 안 되고 1부터 99를 뺀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1부터 999에서 1부터 99를 빼면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 그래서 전체 개수는 900개가 됩니다. 900. 자, 세 자릿수는 900개다. 자, 900개 중에 1이 적어도 1개가 들어있으라 했기 때문에 1이 1개도 없는 거를 찾아봅니다. 자, 내가 지금 세 자릿수를 찾아. 세 자릿수를 찾는데 1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수는 무슨 수를 못 써, 여기는? 당연히 1을 못 쓰지. 또, 0도 못 쓰는 거야, 0도. 여기에 0이 없으면 세 자릿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는 총 8가지, 8가지. 여기는 뭐만 쓸 수 없노? 여기는 1만 못 쓰는 거야, 1만. 0은 써도 돼.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는 9가지, 여기도 9가지. 그거를 900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 개수. 그러면 나머지는 1이 적어도 한 군데는 1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면 항상 전체에서 아닌 거를 뺀다. 요거를 제일 기본으로 생각해.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게 풀면 편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자,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각각 A, B를 할 때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것도 있다. 주사위 합을 생각해봐. 합을 생각해. 합. 주사위 눈의 합은 2부터 얼마까지? 12까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뭘 구하라는 거고?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해서 10인 경우까지 구하라. 그렇게 보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지. 반대로 풀어야지.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은 36가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은 36가지. 자, 그 중에 11과 12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11이 되는 거는 몇 가지야? 5, 6, 6, 5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12가 되는 거는 6, 6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가지 하고 요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는 33가지가 된다. 아닌 거를 빼는 것,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억수로 고생하겠지. 그리고 억수로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 풀다가 틀리기가 쉬워. 너무 길게 풀기 때문에 중간에 빠뜨린다거나 이렇게 되기 쉽다. 그래서 항상 직접 푸는 경우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를 비교해서 항상 작은 쪽으로 푼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립니다. 됐지? 그 다음 926. 입구와 정상을 연결하는 등산로는 모두 6가지가 있어요. 그럼 입구를 A를 하고 정상을 B를 하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길이 몇 개?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그지?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그 방법 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정상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6가지. 내려오는 방법도 6가지. 곱해야 돼, 돼야 돼. 여기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니까, 그지?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곱해주면 된다. (22) 안 했나? 왜 안 했지? 서로 다른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럼 동전을 이렇게 5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2의 5승까지. 2가지. 그치? 총 32가지가 있어, 32가지. 앞면이 2개 이상 나와야 돼. 그럼 앞면이 몇 개 나오라고?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4개 나오거나, 5개 나오거나. 그럼 아닌 경우는 빼버리면 되겠지. 아닌 경우는 앞면이 1개도 안 나오는 거. 앞면이 0개.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는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게 앞면이 1개. 앞면이 1개 나오는 거는 앞면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뒷면이 나오고 이거는 몇 가지? 앞에 0개는 1개짜리는 이 5가지가 만들어져. 앞면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서 아닌 거를 뺀다. 이것도 봐. 앞면이 적어도 2개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항상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 경우들이 아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 때는 형태대로 만들어요. 6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6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3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정수 개수를 찾아라.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정수. 그럼 3의 정수도 빼버리고 5의 정수도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60개에서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기 때문에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는 다 빼버리면 돼. 이해됐지? 아니기 때문에 3의 배수, 5의 배수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아닐 거 아니야. 3의 배수는 몇 개? 20개. 3위는 6이니까. 그 다음 5의 배수는 12개. 자,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15의 배수는 이거 계산할 때도 쳤고 이 두 번 쳤잖아. 한 번 치는 거 빼는 거예요. 교집합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15의 배수는 4개가 있습니다.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15의 배수 4개. 그래서 요만큼이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야. 인수야. 그럼 그거를 빼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아닌 수가 된다. 계속 반대로 풀고 있다. 이게 다 걸렸어. 선생님, 딱 걸렸어. 은서, 힘드나? 그 다음에 12와 서로 소인. 자, 이것도 시험 잘 내는 거야. 12하고 서로 소인 게 몇 개 있노? 그럼 12하고 서로 소인수 아무거나 누가 하나 불러봐봐. 12하고 서로 소인수 아무 수나. 13, 5, 7 이런 것들이 12하고 서로 소다. 그럼 어떤 수가 12하고 서로 소냐면 12와의 공약수가 1만 딱 되는 거예요. 1. 12하고 공약수를 따지면 1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1만 딱 있으려면 뭐가 약수로 있으면 안 되느냐면 12는 2의 제곱 4 곱하기 3이지. 2하고 3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는 무조건 공약수가 2 아니면 3이 생겨버리잖아. 그 2도 약수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3도 약수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12하고 서로 소가 됩니다. 그러면 923번은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923번은 15와 서로 소인 개수를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그제? 이되나?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이 말은 3, 5, 15 15와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500개 중에서 뭘 빼버리냐면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다 빼버리면 돼요. 맞지?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는 250개나 입니다. 3의 배수는 3일은 3, 20이니까 3, 6, 18, 20이니까 3, 6, 18. 빼기.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수는 여기도 쳤고 여기도 두 번 친 거잖아. 그럼 그게 6의 배수지. 6의 배수는 6, 8, 48. 20이니까 6, 3, 18. 이만큼이 개수가.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에서 B 도시를 거쳐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A에서 B를 거쳐야 돼. 다시 거기서 C까지 가는 거야. 그럼 B를 가는 방법이 세 가지. B에서 C를 가는 방법이 네 가지. 전체 경우는 두 개를 곱하면 되고. 왜냐하면 이것도 가야 되고 이쪽에서 이까지도 가야 됩니다. (928)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잇는 도로망이 있더라.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올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단 같은 도로는 한 번만 지날 수 있고 A 지점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만 들릴 수 있다. 그럼 이제 A에서 출발해야 되겠네. C까지 갈 거다. 먼저 B까지 가는 거 네 가지. 곱하기를 B에서 C까지 가는 거 세 가지. 이제 돌아온다. C에서 B까지 오는 거는 몇 가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길 중에 어느 한 길은 같은 길이잖아. 그 길은 또 지나면 안 된다 했으니까. B에서 A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 이 도로망은 쉽다. A 도시에서 D 도시까지 가는 모든 방법의 수는 같은 도시는 한 번만 지나더라. 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간다는 말이야. A에서 D까지 갈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가는 방법은 위로 이렇게 통해서 가거나 아래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위를 통해서 가는 거는 3위는 6 또는 아래쪽을 통해서 가는 거는 8. 그래서 총 14가지를 만들 수 있다. (930) 그림과 같이 매표소에서 공연장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이런 형태의 길이 있다. 그지? 매표소에서 여기서 공연장을 한 번만 거쳐서 박물관을 왕복하는 거야. 이 박물관을 왕복할 거야. 공연장을 한 번은 거쳐라 했다. 그지? 공연장을 한 번만 거쳐서 매표소에서 박물관까지 왕복하는 방법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라는 뜻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겠네. 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네. 3 곱하기 2 곱하기 4. 또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은 거를 두 번 더 하니까 곱하기 1을 해. 자, 다음과 같은 도로망에서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가는 모든 방법의 수가 100 이상이 되도록 100 이상이 되도록 B하고 C를 잇는 도로를 여기에 개설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개설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N개가 개설이 되어 있다 치자. 이렇게 도로가. 자, 같은 도시는 한 번만 지나고 새로 건설한 도로끼리 만나죠. 즉 도로가 이렇게 나야지 이렇게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길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그지? 이런 도로는 없고 이렇게 생긴 도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봐. A에서 D를 가는 방법수는 자, 여기 봐.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또 한 가지. 총 4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위로만 가는 거는 8가지. 2 곱하기 4. 그 다음에 아래로만 가는 거는 3, 3은 9. 그 다음에 위로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는 2 곱하기 n 곱하기 3. 6n.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건 3 곱하기 n 곱하기 4. 그럼 12n이 돼요. 자, 이게 100가지 이상이 되셔야 돼요. 이게 100가지 이상이 되죠. 그럼 여기 18n이 되고, 여기 17이네. 17을 빼면 83이 돼요. 그럼 5를 하면 5, 8이 40, 90이네. 5, 8이 40, 5 하면 안 돼. 5 하면 되네. 그지? 90이니까. 4를 해버리면 70이니까 안 되지. 그럼 5부터 되네. 5부터. 5개도 되고, 6개도 되고, 7개도 되는데, 최소 몇 개를 건설해야겠는가 했으니까 5개를 건설합니다. 여기 5개의 길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는 길수가 100가지가 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수의 개수는 다 기억나지? 자, 그럼 기억나니까 약수 개수 하나 구해보세요. 4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러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0개 하면 낚인 거지.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 이건 소인수분해가 아니잖아.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해야 소인수분해. 그래서 7 곱하기 5에서 이렇게 하면 35개가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해서 낚이면 안 돼.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 그럼 요거는 9 곱하기 8이잖아. 그럼 2의 3성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알지?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한다, 그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했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약수가 총 4, 3, 12개 나오지. 그 12개를 다 더하라 하면 어떻게 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요렇게 해서 이거를 다 전개시키면 항이 몇 개 나와? 12개 나오잖아. 그거를 다 더하라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모든 양의 약수의 총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서 더할 필요 없지. 여기서 바로 계산하면 되죠. 바로 계산하면 이게 13이네. 요거 13. 요거는 8이니까 15네. 그지? 요거 그냥 계산해주면 요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 돼. 양의 약수의 총. 자, 이게 72다. 72. 72는 양의 약수가 4, 3, 12개가 나왔지. 이제는 이 양의 약수 12개를 모두 곱하면 얼마일까? 더하는 거 해봤다. 그지? 곱하면 얼마일까? 약수 개수 구하는 거 했고, 더하는 거 했고, 이제는 양의 약수를 12개를 다 곱하면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2개 다 곱할까? 12개 정도에 그래도 한번 곱해본, 도전을 해보겠지만, 더 많아보면 못하겠지, 그지? 자, 곱은 이렇게 한다. 이 12개가 뭐냐면,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요런 게 몇 개가 생겨? 6줄이 생길까요? 이래나. 그럼 양의 약수 총 곱은 뭐냐면, 1 곱하기 72 곱하기 2 곱하기 36 곱하기 이되나. 그럼 양의 약수를 다 12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 72에 6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할 때 72, 요것도 곱하면 72. 결국은 72를 12개니까 이런 게 6개가 생기잖아. 그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합 구하는 것, 곱 구하는 것 이런 거 다 있다. 자, 933. 아, 오늘 엄청 하기 쉽다. 응? 뭐 시도 다 하자마자.
맨날 온다며.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뭘 쉬긴 뭘 쉬어. 자, 요거는 소인수분해가 돼 있네. 맞지?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3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 이게 12개가 됐어, 이게. 요렇게 하니까 여기 4네. 그래서 y 플러스 1은 풀마 2가 되네. y는 마이너스 1 풀마 2에서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y가 음수일 수는 없지. 최소한 0이야, 그지? 그래서 y는 1이 되는 거야. 자, y가 1이 되면 요 x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그럼 20 곱하기 7이니까 140이네. 그럼 그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141이네. 자, 공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다. 공약수 개수. 공약수 개수는 뭘 구해야 돼,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들이야.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원래는 2 이렇게 간다,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큰 수로 빨리 나눠버려. 2 이렇게 하지 말고 10으로 바로 되네, 그지? 12가 되고 14가 되고 2로 또 되네. 6이고 7이고 이제 둘 다 약수가 되는 거 없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 요거 곱했는 게 최대 공약수. 그럼 여기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해서 6개. 자, 35번 문제하고 36번 문제를 먼저 잘 구분해야 돼, 이거는. 자, 35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고, 36번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금액과 방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지불하더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을 탁 지불할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해야 되지. 똑같은 1,000원을 지불한 거죠. 그럼 그거를 밑에 있는 금액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 두 가지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주는 방법은 서로 다르게 줬지. 그때는 서로 구분하는 거야. 같은 1,000원을 지불하다. 자, 1,000원짜리가 4장이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자, 100원짜리가 총 6개가 있어. 그럼 봐. 1,000원짜리는 4장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1,000원짜리만 볼 때. 한 장을 쓸 수도 있고, 한꺼번에 2장을 쓸 수도 있고. 방법이 몇 가지? 그렇지, 5가지. 꼭 1,000원짜리를 쓴다는 보장이 아니잖아. 500원짜리를 뭐 하나 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5가지야. 그럼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한 장만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4장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4가 아니고 5라는 거, 요것도 동전이 2개가 있지. 그럼 3이라는 거. 6개가 있네. 그럼 여기 7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곱하는 이유도 봐. 이 5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 안 쓰거나, 하나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3개를 쓰거나, 4개를 쓰거나, 이 5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선택을 해야 돼. 또 선택을 해.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 거야. 영원을 지불하는 것처럼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이 경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를 빼버립니다. 이거는 방법적인 측면이야. 방법적인 측면. 자, 936원.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금액을 보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금액을 보는 거예요. 금액이다. 1,000원짜리 한 장. 만짜리네. 5,000원짜리 3장. 100원짜리가 4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자, 금액일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 1,000원을 주는데
만 원을 주는데 만 원짜리 한 장 주는 거랑 5천 원짜리 두 장 주는 거는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쳐야 돼요. 그런 가지수가 몇 개 있나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봐. 5천 원짜리를 가지고 만 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공통 중복되는 게 생긴다. 100원짜리를 가지고 5천 원짜리는 절대 못 쓰지. 여긴 중복되는 게 안 생겨. 여긴 중복되는 게 생겨. 그럼 거기서 중복이 안 되도록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로 바꿔버립니다. 만 원짜리 한 개가 있는데 실제로 만 원짜리 한 개 있지만 이거를 5천 원짜리가 두 개 있다로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지. 5천 원짜리가 5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100원짜리는 4개가 있다. 이제 5천 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5가지의 1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또. 그럼 5천 원짜리도 몽땅 100원짜리를 바꿔버리죠. 그럼 이게 몇 개야? 250. 그럼 254개가 되네, 그지? 그럼 10원, 100원짜리가 254개가 있어.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254가지가 있고. 틀렸지, 그러니까. 29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왜 바꾸면 안 될까 생각해. 5천원짜리는 바꿔도 되는데 왜 5천원짜리를 또 100원짜리 형태로 바꿔버리면 안 될까? 자, 이거를 100원짜리를 바꾸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700원을 지불해서 7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700원이 지불되나 안 되나? 1,700원은 못 주잖아. 그래서 이걸 몽땅 100원짜리를 바꿔서 지불해버리면 그런 방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원짜리만 5천원짜리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만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이제 중복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100원 한 개. 또 두 개에서 200원.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많지, 그지? 그러면 다 못 찾아. 그러고 무조건 빠뜨리게 돼. 그래서 방법적인 거, 금액적인 거. 두 개. 방법하고 금액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937. 방법은 쉽지. 3 곱하기 4 곱하기 4 마이너스. 지불하는 방법은. 자, 금액으로 이제 봐봐. 금액으로. 1,000원짜리는 2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장. 100원짜리가 3개. 이거를 써서 지불할 수 있는 이제 금액을 구해보자. 조금 전에 했죠. 1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을 지불할 수는 없지. 근데 5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 지불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1,000원짜리 두 개를 500원짜리 4개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런 형태가 될 때 중복돼서 사용되는 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럼 요게 7개니까 8 곱하기 4 빼기 1. 자. 38.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칠하여 그림의 A, B, C, D 네 영역을 구분하려고 한다. 모두 다른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순원했다. 색칠하기. 근데 모두 다른 색을 칠하자. 자, 이거 잘 봐라. 모두 다른 색을 칠해. 네 가지 영역에 색깔이 4개가 있는데 싹 다 다르게 칠해야 돼. 이 문제인지 밑에 39번 문제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고 해야 돼. 자꾸 39번 이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낼 때도 있어. 이렇게 내버리면 답이 뭔데? 그냥 4팩이 답이지. 그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칠을 해버리면 4팩. 자, 4팩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밑에 939번 같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푼다. 답은 4팩이 답이야. 이제 문제 바꿨다, 그지?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부터 칠을 하는 게 좋겠노? B부터 해야 돼. 뭐 C 해도 되고. 많이 붙어 있는 쪽을 먼저 칠하는 게 칠할 때 계산하기가 간편하다 있지. 그래서 여기에 칠을 하는 게 4가지. 또 어디 칠을 할까?
C에 뿌리죠. 세 가지. 이렇게 뿌리면 이제 나누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버려요. 그럼 A는 몇 가지? 자, A가 두 가지인 거 잘 봐. A가 붙어 있는 게 몇 군데야? 두 군데지. 근데 이 두 군데는 같은 색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가지 색하고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칠하는 건 두 가지밖에 못 칠해요. 자, D는 몇 군데 붙어 있어? 두 군데하고 붙어가 있지. 근데 이 두 개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두 가지 색만 칠하래. 창우 알겠다, 그지? 창훈이 무조건 예의에 크는 거 아니고 혹시? 아니가. 네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있다. 한 번씩만 사용하면 이것도 그냥 4팩이다. 여러 번 칠해도 돼. 자, 몇 번째부터 칠할까? 여기부터 칠해야 돼, 여기.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이건 제일 쉬운 문제. 자, 940번. 어디부터 칠할까? 무조건 B부터 칠해야 돼. 근데 색깔이 꼴랑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느릴게. 5개로 고칠게. 3개라도 관계는 없는데 5개 느려서 하자. 그럼 B에 칠을 하는 거는 몇 가지? 여기는 5가지. B부터 칠해야 되겠지. B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에 몇 가지? 붙어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 그것만 안 칠하면 되잖아. C는 몇 가지? C도 붙어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4가지. D도 몇 가지? 붙어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잖아. 네, 이까지는 안 틀려서, 그지? 그런데 E를 칠하려고 보니까 E는 몇 군데 붙어 있어? 두 군데하고 붙어 있는데 이 두 개는 색깔이 꼭 서로 다른 게 아니잖아.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다시 고쳐서 해야 돼. 이해했나? 자, 먼저 CD가 같은 경우부터 보자. CD가 같은 경우. CD가 같을 때는 D에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 몇 가지? C에 사용된 그 한 가지밖에 못 쓰는 거야. 서인이 그럼 E에는 몇 가지 있어? 그렇지, 4가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면 그게 답이다, 그지? 요거 두 개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경우 보자, 다른 경우. 자, D는 요거 C하고 이제 다른 색이 올 거예요. 그러면 D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렇지. D는 요거하고는 서로 달라야 되지. 근데 붙어 있는 거하고도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럼 두 군데하고 달라야 되니까 남아있는 색깔이 3가지지. 이제 이거 두 개는 같은 색, 다른 색? 다른 색이니까 E에 칠해한 거는 3가지. 요렇게 곱해주면 요거는 다를 때야, 다를 때. 그럼 같을 때랑 다를 때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면 되잖아. 또는이니까. 이제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 이거 나오면 안 쉽다. 확실히 이해 안 되면 틀리기 쉬워. 자, 941은 다 계산할 수 있겠네. 되고, 이건 다 계산하면 되고요. 되고, 자, 945번부터. 8명의 릴레이 선수 중에서 8명의 릴레이 선수 중에서 1, 2, 3 주자까지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릴레이 선수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8C3이야. 그지? 릴레이 선수 중에 3명을 뽑는다 하면 그건 답이 8C3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뽑는 게 아니잖아. 니는 1주자, 누구는 2주자, 누구는 3주자, 배열까지 시키는 거지. 그래서 뽑아서 배열까지 시킨다는 의미. 그래서 답은 8P3이다. 소영아, 내가 하고 딱 쳐다보고 있잖아. 그럼 니도 얘를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알겠으면 이렇게,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쳐다보고 있는 니도 째려보고 있으면 어떡해. 창우 잘한다. 다 보면 알겠으면 이렇게 잘해준다. 창우 전에 그거 원했거든. 자, 46.
운전기사가 별도로 정해졌어. 그래서 운전사는 여기만 딱 앉을까, 여기만. 다른 데 앉으면 안 돼. 그 운전사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8인승 승합차에 탁구부 감독 한 명은 무조건 줬어. 감독도 여기 딱 정해졌어. 자, 선수가 4명인데, 선수 4명. 자, 선수 4명은 뒷자리 그냥 막 탈 수 있어. 그럼 선수가 요 자리에 앉는 방법수는 6P4가 됩니다. 6P4. 6군데 중에 4군데를 배열해서 그 순서대로 사람이 앉으면 되죠. 이해됐지? 6P4를 6P2로 계산하면 되는데 순열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쓰는 건 조합했습니다. 아직까지 아까도 그런 사람 봤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안 돼? 답은 맞는데 이렇게 계산 복잡하잖아, 그지? 항상 조합은 3개를 뽑는 게 아니고 작은 쪽 1개를 뽑는 거야. 조합은 항상 계산 이렇게 해야 돼. 4시 3 이렇게 하지 말고. 인원수가 n인 어느 모임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240까지. n명에서 몇 명을 서로 구분되는 2명을 뽑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거는 n명에서 2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배열. 그래서 배열 순서대로 반장, 회장, 부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 수가 240이었어요. 그럼 요게 뭔데 또? n 빼기 1. 요게 240. 이럴 때는 봐. 요게 연속된 수법이라고 생각하라 했지. 그래서 240은 10 곱하기 24. 3, 5, 15, 그럼 28, 16, 이렇게 되네, 그지? 15 곱하기 16이네. 그럼 큰 수가 요게 되면 되네. 그래서 n은 16이 되거든. 소인수분에 간단하게 해놔놓고 이제 숫자 맞춰주는 거야. 나도 아까 잘 안 찾아가. 네, 찾아. 하여튼 연속되도록 찾아주면 돼, 연속되도록. 자,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2개의 홀수를 뽑거나 2개의 홀수를 뽑거나 또는 2개의 짝수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 거예요.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뽑은 그 2개를 가지고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홀수는 몇 개가 있어? 1, 3, 5, 7, 9, 5개 있겠지. 5개에서 2개를 뽑는 게 아니고 뽑아서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3이면 13이란 말이고 3, 1이면 31이니까 배열을 해주면 구분이 되지. 구분이 되는 것들은 다 순열이 돼. 또는 짝수에서 2개를 뽑아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건 짝수는 4개가 있으니까 4P이다.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어느 단체에서 남자 대표와 부대표. 자, 남자도 대표, 부대표. 여자도 대표, 부대표를 정하는 방법. 자, 대표, 부대표. 반장, 부반장은 구분되는 거니까 순열이지. 그래서 6P2가 되고 4P2가 됩니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줘야 된다. 그지? 왜냐하면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는 거예요.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 5개를 일렬로 배열해. PD가 이웃하는 거. 자, P, 이제 이웃하는 거 본다. P하고 D가 이웃하고 R, I, D가 있는 거. 요건 이웃해, 이웃. 이웃하는 건 배열을 할 때 이웃하는 거는 한 명이다 생각하는 한 명. 그럼 전체는 이제 몇 개야? 4개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4팩이 된다. 그런데 봐. 4팩 중에 한 가지가 요거잖아, 그제? 근데 이건 한 가지가 아니야. P하고 D 저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되면 또 다른 배열이 돼버리지. 그래서 요 2명이 배열하는 방법 수를 또 곱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세 명이 이웃하라 했어. 이건 이웃하지 않고.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야? 이제 요게 이웃하면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지? 그래서 그까지가 3팩이 되는 거야. 근데 연마들이 지금 이웃하고 있잖아. 이웃하는 게 세 개니까 다시 3팩. 이랬지. 이웃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 이웃하는 거는. 그 다음 51. 10 미만의 양의 정수를 모두 사용하여 1부터 9까지만 쓴다. 모두 사용하여 9자리 정수는 그럼 이 9개를 다 배열한다는 뜻이야. 자, 배열하는데 369가 이웃하는 경우 369가 이웃하는 경우 369는 이렇게 이웃하고 1, 2, 4, 5, 7, 8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웃하는 거 요거만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럼 전체는 6개, 7개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는. 그래서 그까지가 7팩이야. 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곱하기 3팩. 요거끼리 이웃하는 거는 또 배열을 시킬 수가 있죠. 자, 5개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 5장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가 적혀 있는 카드 요거는 이웃해야 돼. 요놈은 이웃. 요건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럼 전체는 카드가 몇 장 택이야? 3장이 택이죠. 전체는 카드가 하나, 둘, 3장이 있다. 그럼 전체 카드 수는 3장이니까 3팩이지. 이웃하면서 해서 끝이 나버리면 답은 다시 곱하기 3팩만 해주면 되지. 그런데 이웃하면서 A, B, C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웃하는데 저끼리 막 바꿔서 B, C, A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요 안에는 A, B, C만 돼 있어야 돼. 그럼 여기 곱할 필요 있다, 없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나? 요 상태로 그냥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야 A, B, C는 A, B, C 요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뒤에 3팩을 곱하면 안 돼. 그냥 요게 답이 돼. 그럼 35. 6장의 카드를 일일로 나열할 때 3장의 카드는 요거는 서로 이웃하라 했어. 그럼 이웃하면 여기 한 장이 한 장. 그럼 전체는 몇 장?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웃할 때는 가나다는 이웃하면서 나의 양옆에 가다가 오도록 하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라고? 나가 가운데에 타고 요 양쪽으로 가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는 일단 4개니까 이 덩거리채로 이동하는 방법 수가 4팩이지. 거기다가 뭘 더 곱하면 돼, 지금은? 그렇지. 다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나는 무조건 가운데 와야 되니까 가와 다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자, 그게 2팩이 됩니다. 다가 자리를 바꾸는 만큼만 곱해주면 돼. 됐지? 지금 계속 이웃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웃하는 거. 소설책, 수필, 시집 3권, 2권, 2권을 일렬로 꽂을 때, 일렬로 꽂을 때 같은 종류끼리는 이웃하라고 했어. 요것들끼리는 이웃. 그러면 결국은 3권이란 말이야, 3권. 그래서 요까지가 3팩이다. 그런데 소설책 저것끼리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지. 자, 그게 또 3팩이 되고, 수필집이 2팩이 되고, 시집이 2팩이 된다. 어른 4명과 아이 n명이 있어. 그럼 n 플러스 4명이 있다, 그지? 이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아이끼리는 이웃하는 경우, 그럼 아이는 1명으로 취급하라는 말이야, 1명. 그럼 전체는 인원수가 몇 명? 전체 인원수는 몇 명? 그렇지, 5명이다. 그래서 5팩이. 근데 애들 저거끼리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지. 그게 n명이 있으니까 n팩이 되는 거야.
여기 n명의 아이들이 이웃하고 있으니 곱하기 n를 했더니 720이 됐어. 720. 그럼 5팩은 얼마라 했는? 5팩은 120 외우라 했다. 그럼 5팩 5팩 120 나눠주면 여기 6이 되네. 6. 그럼 n팩이 6이니까 n은 얼마? 3팩이 6이다. 그래서 애들은 3명이 있었다. 자, 756 의자 나와서 하는 이 문제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의자가 있어버리면 어려워. 의자가 이렇게. 자, 의자가 있는 거는 의자를 보면 안 돼. 이건 없는 거예요. 의자가 없이 그냥 사람만 생각해. 남자 3명, 여자 2명을 5개 의자에 앉힐 거야. 근데 의자에 앉힌다 생각하지 말고 의자는 없다 생각하라 했다. 의자 문제 나오면 5개 의자에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요건 이웃하면 안 돼. 요 사람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을 일단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여학생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돼? 요 중에 2군데를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남자야. 자, 남자를 먼저 배열. 자, 거기다가 여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여자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4P2가 됩니다. 4P. 그러면 여자 누가 어디 들어갈 거야? 자, 요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럼 어제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명이 요 순서로 그대로 의자에 앉는다 생각. 배열을 5명을 시켜놓고 그 5명이 그냥 의자에 앉는다 생각했던 거잖아. 그럼 의자는 이서나 많아지. 근데 이거를 의자 때문에 의자를 놓고서 이제 남자를 해서 여학생 2개가 이웃하지 않 이렇게 해버리면 못 풀어. 의자 때문에 못 푸는 거야. 의자 때문에. 의자 없이 그냥 이렇게 배열을 시켜놓고 그럼 5명이 배열이 될 거 아니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의자에 가서 앉는다 생각합니다. 의자를 두고 생각하면 못한다 했다. 그래서 의자를 없애는 게 요령이야 이거.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고 풀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해봐 나중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 4개를 가지고 먼저 배열을 해야 되겠지. 그게 4팩이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5P 합니다. 5P. 이 5군데 중에 어느 2군데에 문자 2개를 배열시킵니다. 그게 5P가 됩니다. 그러면 요 A하고 B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다. 다른 문자들 사이에 끼워 넣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잠 다 깼네. 응? 자, 수학책 3권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6권이 이렇게 있어. 수학책 3권을 포함해서 서로 다른 6권의 책이 있어. 이 6권의 책을 책꽂이 일렬로 꽂을 때 수학책 3권 중 어느 2권도 이웃하지 않는, 어느 2권도, 즉 2권도 이웃하면 안 되고 3권은 또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게 무슨 말이야? 서로 떨어져 있으라 이 말이야. 수학책끼리는 이웃하지 마시오. 인마들은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인마들은. 그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뺀 나머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시키는 거야. 그게 3팩입니다. 3팩. 그거를 요 수학책을 요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지. 몇 군데 중에? 4군데 중에 3군데에 배열을 합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선생님 3명 있어. 이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건데 이 남학생들은 이웃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 3명은 이웃하면 안 돼. 이건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여학생 2명은 이거는 제한이 없다 그지? 그러면 제한부터는 요거 2개를 빼놔놓고 요거는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게 선생님들이네.
그 생지를 요렇게 중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배를 보면 3개니까 3패.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되지. 그것도 3패. 이제 선생님을 집어넣어야 돼.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4군데밖에 없잖아. 그게 4P3이 된다. 또 오잖아. 이것도 봐. 의자를 이렇게 두고 생각하면 못해. 절대 못해. 의자를 둔 상태에서 생각하면 못해.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 4명이 앉았다. 4명. 4명이 앉는데 이 4명을 절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서로 떨어지게 앉을 거야.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 의자가 하나 있다 이 말이지. 최소한 빈 의자가 한 개는 있단 말이야. 자, 이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잘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빈 의자를 이렇게 4개를 그냥 두는 거예요. 빈 의자 4개. 그럼 의자 4개는 사람이 엉덩이에 탁 붙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요 네 군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어디야?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만 사람이 들어가야 돼. 이되나? 자, 여기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들어가 볼게. 예를 들어서 4명이 의자를 갖고 요렇게 가서 의자를 탁 놓고 앉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의자가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요 순서대로 가서 사람이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조건 의자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절대 이웃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빈 의자를 여기 그대로 두고 요 5군데가 있다. 갈매기가 5개 있지. 이 5개 중에 4명을 사람을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배열이야. 자리 바꾸면 다른 거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5P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해가 다 됐다. 그지? 자, 이해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푸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봐.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못 풀었어. 주머니에 구슬이 있어. 구슬이 10개가 있어. 그럼 10개의 구슬에 숫자가 1, 2, 3 요렇게 해서 10 요렇게 해서 10개의 구슬이 들어요. 자, 여기서 몇 개를 빼겠냐면 3개를 뺄 거예요. 3개. 앞에 이게 힌트야. 이걸 잘 생각하면 돼. 요 중에 3개를 뺄 거예요. 자, 3개를 빼는데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연속된 숫자가 한 개도 없어야 돼. 예를 들면 1, 2, 5 이렇게 하면 돼야 하는데 이게 연속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3, 4, 5 이건 더 안 되지. 그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 7, 9 이런 식으로 연속된 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뽑기만 할 거야. 뽑아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고 구슬 3개를 내가 뽑기만 할 거야. 뽑는데 어느 2개도 연속되는 수가 없도록 뽑는 방법이 얼마겠는가 찾아봐. 자, 10개 중에 3개야, 3개. 근데 이 3개가 이웃하면 안 되지. 무조건 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누구를? 그 3개가. 내가 뽑힌 수는 사이에 끼워진 수가 돼 있어야 돼. 그럼 구슬을 몇 개를 남겨 놓을까? 7개를 남겨 놓은 거예요. 총 10개 있잖아. 그지? 구슬을 7개를 남겨뒀어. 그럼 3개의 구슬이 어디 갔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 요 8군데 중에 어디에 3개의 구슬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구슬이 몇 개로 바뀌었어? 10개잖아. 7개에다 3개를 넣었으니까. 열에 놓고 여기다 숫자를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건 몇 번 구슬을 뽑았다는 거야? 1번, 4번, 7번을 뽑았다. 한 개 더 해볼게. 아까는 1번, 4번, 7번 했지만 이제는 구슬을
세 개를 이웃하지 않도록 아무 때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구슬이 10개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럼 2, 8, 10을 뽑았다. 뭐만 지되나? 구슬을 놓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못 풀어. 세 개의 구슬이 하여튼 있는데 그 구슬은 이웃하지 않은 곳에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과 같이 항상 끼워 넣는 생각을 할 줄 알아요. 8C3이지. 세 군데를 결정해서 그냥 그 빨간 구슬 집어넣고 이거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집어넣으면 숫자가 결정되잖아. 2, 8, 10 이렇게 한 번 있다 결정이. 응? 하긴 더 하자고. 요렇게 넣으면 돼. 파란 거는 고데기다 생각. 아까는 여기 있었지, 그지?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숫자가 앞에서부터 요게 1, 제일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1번, 4번, 10번을 보거든. 빈 구슬이 7개가 있어. 여기에 그 8군데 중에 집어넣으면 절대 이웃하지 않지. 연속되게 구슬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디를 넣든지 간에 이제 10개의 구슬이 됐잖아. 그럼 요 구슬이 몇 번째 있나 그것만 찾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구슬 3개를 뽑으면 그거 이웃하지 않는 구슬이죠. 그래서 8군데 중에 3군데만 결정해서 거기다가 빨간색을 집어넣는 방법만큼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또. 근데 맨 땅에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내기가 어렵다. 자꾸 있는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자꾸 하려고 하면 못 푸는 거예요. 어자 이 문제도 그렇고 구슬 문제도 그렇고. 됐지? 그 다음 961. 어느 대학교의 수시 전형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 3명을 일렬로 놓은 의자 7개에 앉히려고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2명도 이웃한 의자에 앉지 않도록 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해봐 이제. 의자를 4개를 남겨놓고 이제 의자 3개를 사람이 갖고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 3명이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그 사이에 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앉아야 돼. 그래서 답은 O, P, 4가 됩니다. 똑같이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앉더라도 요거 바뀌어버리면 또 다른 O, P, 4. 3명이니까. 요게 바뀌어버리면 다른 배열이 돼버리잖아.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자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조합이 아니고 순열이 돼요. 지금은 단원이 순열이기 때문에 계속 순열만 나오지. 그래서 당연히 순열을 하지 말고 항상 순열을 하면서 이게 왜 순열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조합하고 섞였을 때 풀 수가 있지. 이거를 바로 똑바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2학년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그때 이제 지금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2학년 되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한참 지나기 때문에 다 잊어먹겠다, 그제? 잊어먹더라도 지금 한 번이라도 똑바로 해놔야 돼, 똑바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올 거야, 교대로. 교대로 온다는 게 무슨 말이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S, P, E, C, I, A, L 해서 자음, 모음 이렇게 돼요. 자음, 이건 요새 영어 다 잘하니까 자음, 모음 모르는 사람 없게. 이게 교대로 와야 돼, 교대로. 그런데 이거는 봐. 요거는 4개고 요거는 3개지. 그러면 S, P, C, L이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거기다가 EIA가 어디 와야 되냐? EIA가 요렇게만 와야 돼. 요렇게. 그래야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다르게 가면 안 돼. 다르게.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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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와버린다. 빨간 게 연속으로 와버리지. 그래서 빨간 게 들어가는 거는 요 세 군데 말고는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빨간색까지만 또 배열을 시켜줍니다. 이게 교대로 하는 거예요. 교대로. 그럼 교대로 가는 거는 요런 유형이 있고 요런 유형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자, 그럼 93번, 63번은 자 어떤 거 가보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살에 오르는데 남녀가 교대로 쓸 거예요. 그럼 남자를 먼저 배열을 시키세요. 이렇게. 3팩이지. 그럼 여자가 교대로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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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죠. 그럼 여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또 3팩이에요. 곱하는 이유 알겠지? 남자도 세우고 여자도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대로 쓴 거예요. 교대로. 끝이가 이거는 조심해야 돼. 남자가 이렇게 있을 때 여자가 요렇게 써도 되잖아요. 요렇게. 꼭 남녀 남녀 순이 아니고 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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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경우는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은 걸 두 번 더 한다는 뜻으로 곱하기 2를 한 거야. 요 2 곱한다는 거죠. 위에 거하고 차이점 알겠지? 위에는 이 인원수가 달라서 4개, 1개가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아까까지 딱 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인원수가 이렇게 같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많이 어렵게 만들어낸 게 64번이에요. 자, 요건 어렵다. 금방 했던 교대로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들어요. 자, 먼저 남자 4명, 여자 4명이야. 4상이 있다, 그지? 남자 4명, 여자가 4명이래. 교대로 일렬로 세울 거야, 교대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특정한 한 상의 남녀는 무조건 이웃해가 있어야 돼. 특정한 남녀 한 상은 무조건 이웃해야 돼. 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야 돼. 특정한 남녀가 이웃한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특정한 남녀 2명은 일단 빼놓을 거야. 특정한 남녀 2명. 그러면 남자를 1, 3, 5, 7이라고 여자를 2, 4, 6, 8번이라고 하자. 교대로 쓰기 때문에 남자가 1, 3, 5, 7이 요게 배열이 되겠지. 다시. 뭐 특정한 사람은 우리가 정해놓자. 7번하고 8번이라고 정해놓을게. 요 2명은 무조건 이웃한 상태로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요 특정한 남녀를 뺀 1, 3, 5를 먼저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3팩이잖아. 3팩. 그 다음에 여자를 2, 4, 6 또는 2, 4, 6 그지? 그럼 그게 또 3팩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똑같은 게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요까지는 3명씩이 교대로 쓴다는 거예요. 교대로. 그래서 자, 지금 쓰는 그 경우 중에 한 개가 1, 3, 5, 2, 4, 6 예를 들어서 요게 요만큼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이게. 근데 이거는 실제는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특정한 남녀 2명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요게 남자잖아. 그럼 옆에는 여자가 와야 되겠지. 8번, 7번 요렇게 쓰는 거야. 홀수가 다 남자다. 그러면 남녀인데 요 특정한 2명은 이웃하고 있잖아. 이랬나? 짝수끼리 연속으로 오면 안 돼. 홀수끼리 연속으로 오면 안 돼. 그럼 교대가 아니야, 그지? 이제 요 사람 여기를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 봐. 들어가면 되지. 8, 7 요렇게. 그럼 뭐 홀수, 짝수 다 성립하잖아. 아,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기 7, 8로는 들어오면 돼, 안 돼? 7, 8로는 들어오면 안 돼. 그지? 홀수끼리 연속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또 들을 수 있나? 있지. 여기에 7이 오고 여기 8이 오면 돼. 그러면 골짝 되는데 요 특정한 2명은 이웃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7만 더 곱해주면 돼.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다 올 수 있잖아. 그럼 요게 한 가지가 아니고 일곱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한 가지가. 그래서 이 각각이 모두 일곱 가지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 들으면 뭐 다 이해돼. 설명 들으면. 그리고 이것도 역시 혼자 생각하면 좀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이제 조건부터 S는 맨 앞에 오고, Y는 맨 끝에 와야 돼. 자, S는 맨 앞에 여기 오고, Y는 맨 끝에 와야 돼. 이마는 이제 여기서 양 끝에서 딱 고정이 됐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와야 돼? 요 사이에 4개를 배열하면 되잖아. 그럼 답은 뭔데? 4팩이다. S하고 Y는 이제 제일 처음과 끝에 그냥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제일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요 사이겠지. 요 사이에 4개의 문자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 일로 세울 때 남자 2명이 양 끝에 쓸 거야. 양 끝에. 그럼 여기에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양 끝에 쓰고, 여자 3명은 요 사이에 이렇게 쓴다는 말이지. 그럼 남자를 세우는 방법은 2가지네. 이렇게 또는 반대로. 이제 남자 세웠지. 그럼 여자들은 그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방법 수는 3팩. 자, 967.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 1부터 7까지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5장의 카드를 뽑아 나열할 거야. 자, 이때도 조심할 거. 7장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니지. 그 중에 일부만 나열하는 거야. 그지? 장수는 7장이 있는데 그 중에 5장만 나열하는 거야. 7장 중에 5장만 나열할 거야.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이 돼야 돼. 자, 7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5개만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림과 같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이 돼야 돼. 그럼 합이 10이 되는 거는 3이 오고 요 사이에 7이 오면서 가운데 3개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또 4가 오고 마지막에 6이 오는 상태로 6이 없나? 이제 3개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3, 7을 놓는 방법 몇 가지? 앞에 3이란 말이 아니니까 양 끝이라 했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지? 곱하기. 이제 여기 3개를 결정하는 방법은 3팩은 아니고 3팩은 아니고 그렇지. 5P3이라는 거지. 바로 3, 7을 빼면 5개나 남아있잖아. 5개. 그 5개 중에 여기 3개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5P3을 해야 돼. 밑에는 똑같다는 건 알겠지? 똑같을 때는 어떻게? 요거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된다. 자, 이거 조심하라 했다, 선생님이. 이거 결정할 때 어떤 사람 3팩 이렇게 틀려. 3팩이 아니지. 3개가 남아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 5개가 남아있던 거. 5개 중에 요 3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P3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3팩 하면 안 돼. 5P3 해야 돼. 남자, 여자를 일렬로 세울 때 여자 2명 사이에 남자 2명이요. 여자 2명 사이에 남자가 2명이 들어와야 돼. 그럼 일단 여자 2명을 먼저 이렇게 세우자. 여자가 몇 명인데? 2명이잖아, 2명. 그거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2가지.
이제 여자 사이에 남자를 2명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럼 남자 몇 명이 남았어? 3명이 아니 남아있잖아. 그 중에 1명이 들어오면 되는데 안 돼. 2명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야. 배열이 이런 식으로 되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봐. 자, 먼저 남자를 배열해야 돼. 요 틀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지. 무조건 그 안에 남자가 2명이 있도록 해줘야 돼. 자, 그거를 정하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5명 중에 2명을 여기 배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O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몇 명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지? 이제는 막 저끼리 막 자리 바꿔도 규칙이 깨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곱하기 얼마? 4팩이다. 이거지. 어렵나? 할만하지?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W하고 요 A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사이에. 그럼 W하고 A를 이렇게 두면 요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 그럼 어느 3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남는 게 2개네. 2개가 더 남아있네. 이렇게. 자, 그럼 먼저 WA 사이에 했기 때문에 WA는 자리 바꿀 수 있지. 그게 2가지야. 자, 거기서 누가 들어갈까를 결정해야지. 곱하기 5P 이상. 이제 전체는 몇 명으로 보면 돼? 요렇게 해서 움직여도 이제 관계없잖아, 그지? 요렇게 해서 움직여도 WA 사이에 항상 3개의 문자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3팩.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B가 모음 사이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돼. 자, 요것도 조금 난이도 높은 거다. 자, 970번 시간 조금 줄 테니까 너가 먼저 풀어보는데, 자, 문제 뜻을 봐. B가 모음 사이에 오라 했는데 모음은 A하고 E지. 그럼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돼도 된다. 여기 다른 문자가 들어와도 된다. 그래도 B는 A하고 E 사이에 와 있지. 요렇게만 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봐. 자, 이게 5개. A하고 E는 사이에 B가 온다 있지. 사이에 요수가 와야 돼. 그럼 CD는 서로 관계 없잖아.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서 CD를 먼저 이 5군데 중에 2군데에 배열을 시킬 거야.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해볼까? CD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 방법수가 몇 가지? 그게 5P이다. 그지? 아무 관계없는 CD를 먼저 배열을 시킨 거야. 그 배열하는 방법이 5P이네. 이제 구멍이 3개 남았지. 그 3개에다가 A, B, E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누가 가운데 있어야 돼? B가 가운데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요 한 가지마다 3개가 비어 있을까, 이거? 그럼 가운데 B가 들어가야 되겠다, 당연히. 요 3개 중에 가운데. 무조건 3개가 비어 있을 거단 말이야. 그 가운데에 B를 넣는 거야. 그럼 A하고 E는 요 양쪽으로 A하고 E를 배열을 시켜버릴 때. 양쪽으로 A하고 E. 그러면 A, E 사이에 항상 B가 온다는 뜻이거든. CD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거든. 어디를 넣어도 관계없어. 어디를 어떻게 넣어도 관계없어. CD가 들어가고 나면 3개의 구멍이 납니다. 그 구멍 중에 가운데는 B를 집어넣어주고 그 양쪽으로 AE인데 AE는 양쪽이에요. 양쪽. 그래서 AE는 이렇게 배열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
됐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적어도 아까도 해봤지? 적어도 하는 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서는 경우를 구하라. 이 말은 모든 배열 중에서 뭘 빼버리면 돼?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하는 건 양쪽 끝이 여학생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적어도 한쪽 끝이 남학생이다. 이거는 전체 중에 양쪽 끝이 모두 여학생인 경우를 빼는 거야. 양쪽에 모두 여학생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인데? 3명. 그거를 양쪽 끝에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그게 3P야. 그럼 여자를 이제 양쪽에 세웠지. 자, 남아있는 사람은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남았지. 그거를 여기 세워야 될까요? 그거에 곱하기 얼마? 이건 아무 제한 조건이 그냥 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 푸는 건데? 적어도 푸는 거예요. 적어도를 풀 때는 항상 전체하고 연결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거를 잘 기억해. 전체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의 자음, 그럼 똑같잖아. 적어도 한쪽 끝의 자음은 전체 경우 중에서 양쪽이 모두 모음이 오는 거를 빼버리는 거야. 근데 모음은 2개밖에 없네. 그 2개를 양쪽에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2가지.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개인데? 4개. 이 4개는 그냥 배열만 시키면 되지. 그래서 그냥 곱하기 4패 해줍니다. 똑같은 거 하면 또 2개 그냥. 73.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KRA 중 적어도 2개가 이웃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R 이웃하고 A는 떨어지거나 또는 KRA 3개가 다 이웃하거나 그런 경우는 몇 개 있나? 적어도 2개가 이웃하는 거야. 그럼 뭘 빼면 돼? 5팩 중에 전체 배열 중에서 KRA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경우는 이 3개 중에 적어도 2개는 이웃할 거네. 그럼 요 3개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남아있는 게 2개지. 2개를 배열하고 남아있는 3개, 이 3개를 배열하면 되잖아. 그거는 그냥 바로 3팩 받아야 돼. 세 자리에 3개가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5명이 학생이 일렬로 줄을 쓸 때 이 2명 사이에 적어도 1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명 사이에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총 5명이니까. 그럼 아닌 거는 뭔데? 두 사람 사이에 0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0명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웃하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전체 경우 중에서 빼버리는 거야. 요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한다는 말은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1명이 있거나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다. 그럼 이웃하는 거는 전체를 몇 명으로? 4명으로 보는데 이 2명이 배열을 바꿀 수 있다. 그지? 이웃한 2명이 배열을 바꿀 수 있다. 쉽네. 안 쉽다. 나중에 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 문제가. 지금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지만. 5개의 숫자 중 서로 다른 3개를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한쪽 끝이 짝수인 것.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것.
그럼 5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들면 모두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5P3이 됩니다. 3자리 자연수니까 자리 막 바꾸면 다른 거니까. 자, 거기서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라는 것은 뭘 빼버리면 돼? 양쪽이 모두 홀수인 경우는 빼버리면 돼. 그럼 양쪽을 먼저 홀수를 정해야 돼. 지금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2개가 홀수가 와야 돼. 홀수. 근데 홀수는 몇 개? 3개가 있잖아. 3개. 그럼 뭐라 써야 돼? 3P라고 씁니다. 그럼 이제 홀수가 뭔지 모르지만 2개가 와 있지. 그럼 이 가운데는 누가 와야 돼? 가운데는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야? 양쪽에 홀수가 와 있는 상태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 숫자 하나만 더 결정하면 되잖아. 그 결정하는 경우는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이 3개 중에 뭔지 모르 2개 썼잖아, 여기에. 그 남아있는 게 몇 개야? 3개 남아있잖아. 그 3개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잖아. 그러면 요 수가 이제 3자리 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끝이 홀수가 되겠다. 3P1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개니까, 그제?